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주말에 기압을 넣고 대청소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원상복귀된 경험. 나는 왜 이럴까? 의지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정리를 못하는 건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아이덴티티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억지로 치우는 게 아니에요. 뇌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오늘 그 구조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아이덴티티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집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시야에 물건이 흩어질수록 뇌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 있을 때 뇌는 수십 개의 미완료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고요. 스마트폰에 백그라운드 앱이 수십 개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닳죠. 뇌도 똑같습니다. 어지러운 방에서 집중하려는 건 배터리 1%짜리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집중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과도 직결되거든요.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집에 어지럽혀진 물건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높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지러운 집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뇌가 어지러운 환경에 이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메커니즘이 생겼을까요? 인간의 뇌는 원래 주변 환경의 위협을 끊임없이 스캔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생존 본능은 현대의 어지러운 방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쌓인 옷더미도, 테이블 위 우편물도 처리해야 할 위협 신호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뇌는 쉬지 못하고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도 뇌가 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서 충전될 수 있을까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본래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뇌를 완전히 쉬게 해주는 충전 스테이션이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결심을 해도 정리가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2인 자의건인가 리바운드의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사이가닉 효과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료된 일보다 미완료된 일을 훨씬 강하게 기억한다는 뇌의 특성이에요. 어지러운 방은 여러분의 뇌에게 해야 할 일, 목록들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 옷 개야 해. 저 그릇 씻어야 해. 저 책상 정리해야 해. 이 신호들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니까 집에 있어도 뇌는 쉬지 못하고 의지력이 계속 소모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지력은 쓸수록 닿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나올 연구 결과는 이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이런 검증된 뇌과학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건 시스템, 즉 자동화된 습관이에요.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뇌에 자리 잡으려면 평균 66일이 필요합니다. 66일 동안만 환경을 정리하는 행동을 마치 양치질처럼 자동화하면 됩니다. 의지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은 아이덴티티에 있습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강하게 의존한다고요. 예를 들어, 나는 게으르고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뇌는 그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자동으로 유도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 해소라고 합니다. 뇌는 자신의 정체성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나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치우지 않아도 뇌가 자연스럽게 손이 가도록 만듭니다. 행동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덴티티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렇다면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증거의 축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 마신 컵을 바로 씻는다. 이건 단순히 컵을 깨끗이 한 게 아니에요. 뇌에게 나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한 조각을 심어주는 행위입니다. 이 작은 증거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아이덴티티가 세팅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2분 규칙입니다. 2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완료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가져오는 순간 버릴지 보관할지 결정한다. 코트를 벗자마자 바로 옷걸이에 건다.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이 행동들은 20초에서 4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수십 초가 뇌의 워킹 메모리를 놀랍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두 번째는 습관 스태킹입니다. 뇌과학의 해부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함께 발화한 신경세포는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미 매일 하는 습관에 새 행동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2분 동안 주방 카운터를 닦는 거예요. 밤에 욕조물이 차는 동안 세면대 거울 하나만 닦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결심이나 의지력 없이도 뇌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집어 드시나요? 미국 해군의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침대를 정리하라고요.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딱 1분짜리 행동이 뇌에게 오늘 첫 번째 완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다음에도 하고 싶다는 의욕을 만들어주는 착화제입니다. 침대 정리가 설거지로, 설거지가 책상 정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실천법은 코르티솔을 줄이는 공간 설계입니다. 잠들기 전 침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딱 3개만 치워보세요. 단 3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이 뇌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깊게 잔 다음 날은 다릅니다. 집이 깨끗하다는 건 단순히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무언의 선언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을 방치하는 건 무의식 중에 뇌에게 나는 이 정도의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단지 그 신호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맨발로 바닥을 걸을 때의 그 느낌,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에 앉아서 크게 숨을 들이쉴 때의 그 상쾌함, 이 신체적 감각이 뇌에 각인되면 뇌는 그 쾌감을 잃지 않으려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리는 쾌감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딱 하나, 극단적으로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세요. 테이블 위에 있는 영수증 한 장을 버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뇌의 스위치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7일간 집안에 딱 한 곳만 정리하는 챌린지를 해보세요. 그 작은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다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변화는 부엌 카운터 하나를 닦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방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정돈된 공간에서 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느낀 것, 그리고 7일 챌린지 후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작은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